해피 바이킹입니다. 오늘은 이 남북정상회담 전날 2부 남북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이나 북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벌써부터 한미동맹 균열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미국이 남한이 북한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시각, 미국 내에도 그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국제관계에서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하고 미국이 만났죠. 6월 12일 날. 예전 같았으면은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한국 측이 거부했죠.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에 북한 김정일이죠. 네. 북한 지도자와 만나고자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한국 측에서 엄청 반대를 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네. 물론 거기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를 하는데 폐기 문제,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말한 동시 행동의 원칙, 그런 어떤 상호 주고받는 협상을 동시적으로 하자는 그런 그 시도를 해보고자 했을 때에 당시에 이제 한국 측의 이 당국자들은 북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먼저 선 비핵화 조치를 취한 후에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 조치, 대응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이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관련된 북핵 해결에 관한 오바마 정부의 흥미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슈가 되지 않고 그냥 북한은 핵무기나 미사일 쏠 때만 이슈가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무슨 국제사회에서 깽판 놓는 깡패냐, 이런 인식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기존의 동맹 관계 이거 별로 생각 안 해요. 미국의 이익이 먼저다. 그러니까 초기에 트럼프에 대해서 몸살이는 나라들이 많았고, 또 실제적으로도 일본 아베 총리하고 여러 차례 만났는데 관세 부과해버려요. 자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어떤 조치가 있으면 하거든요. EU 내에서 뭐 영국이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만났을 때도 그렇고, 캐나다 총리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대학이 껄끄러운 지도자죠. 그러기 때문에 다만 이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이제 굉장히 보통 말하면 럭키한 거죠. 왜냐하면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요, 엇박자가 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는 클린턴 행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이제 방문할 수가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이 그래서 이루어졌죠. 같은 어떤 진보 진영이라고 생각을 했고, 민주당 스타일하고 비슷한
부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중에서도 굉장히 강경파인데 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고 노무현을 믿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로 언론에는 뭐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07년도에서야 이제는 뭐 무서울 거 없다 그냥 남북 정상회담 그냥 갔죠. 그리고 뭐 조지 부시 대통령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한 상태, 거의 포기한 상태. 2005년도인가요? 그 9.19 성명, 9.19 이 합의. 그래서 이 육자회담을 통해서 육자회담의 틀에서 남북 문제를 다루고 북한핵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9.19를 통해서 9.19 합의까지 도달을 했는데 문제는 2005년이죠. 이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와 IAEA로 복귀한다 하는 공동 성명을 냈는데 그 다음 날 미국 재무부가 이제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북한 소유로 의심되는 약 2,500만 달러 계좌를 동결시켜 버리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다시 복잡해지고 꼬여가지고 9.19 합의는 실행됐네요. 그래서